베트남의 울창하고 그늘진 정글 속에서 더위와 습기가 모든 군인을 질식시키는 곳에서 보이지 않고 끈질긴 적이 숨어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은 무고한 미국 군인들을 낙담시키고 불구로 만들고 죽이기 위해 치명적인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전통적인 무기를 넘어 이 기발하고 잔인한 함정들은 두려움이 통제의 도구가 된 심리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정글 미로 속의 모든 발걸음은 생과 사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었고, 병사들은 단순히 군대뿐만 아니라 치명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토와 맞서야 했다. 베트콩이 미국 군인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들은 무엇이었나요? 베트콩, 미국 군인들의 악몽의 기원. 베트남 전쟁의 중심에서 베트콩은 현대 전투를 재정의할 전략을 가진 반란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남베트남 해방 민족전선 NLF로 알려진 베트콩은 1910년대에 지역 내 미국의 개입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친미 정부를 전복하고 베트남을 공산주의 정권 아래 통일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도미노 이론과 일치했습니다. 베트콩은 농민, 도시 노동자, 전직 군인, 그리고 공산주의 동조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개인들의 조합은 베트콩이 광범위한 지역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모집과 장기적인 게릴라 전쟁을 위한 필수 물류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손자병법의 게릴라 전술에 영감을 받은 베트콩 지도자들은 미국 군대의 기술적 및 수적 우위를 무력화하는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손자 순지는 기습, 지형, 지식, 그리고 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 원칙들은 베트콩이 적을 약화시키기 위해 철저히 적용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베트콩이 첨단 기술, 비할 데 없는 공중 전력, 그리고 방대한 무기고를 가진 미군에 비해 상당한 열세에 처해 있었다. 미국 군대는 잘 갖추어져 있고 고도로 훈련된 상태로 전통적인 전투 능력 면에서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베트콩은 직접적인 대결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소모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전략적인 매복, 파괴 공작, 기습 공격을 사용하여 미국 군대를 지치게 하고 결정적인 패배를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교전을 피했습니다. 베트콩의 전략은 미국 군대의 사기를 꺾고 미국 내 여론이 전쟁에 반대하도록 갈등을 장기화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고 간접 전술을 통해 적을 지치게 하는 손자병법의 원칙과 일치했습니다. 베트콩은 지형에 대한 깊은 지식과 현지 주민들과 융합하는 능력을 활용하여 미국 군대를 피하고 지속적인 존재감을 유지하며 적의 군사적 우위를 도전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베트콩은 미국의 전술과 기술에 놀라운 적응 능력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공습 증가와 첨단 기술 사용은 베트콩이 전투 방법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한 기동 전술을 채택하고 작전 유연성에 중점을 두어 반군이 적의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국 진영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베트콩은 정보망과 반정보망을 강화하여 현지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미국의 작전을 예측하고 저지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탈중앙화된 셀의 창설은 효율적인 통신과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베트콩이 전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했다. 이 분산된 조직 구조는 또한 미국 군대가 반란 네트워크를 식별하고 해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갈등을 장기화시켰습니다. 베트콩 내부의 지도력은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비어, nguyen, 기아프와 같은 지도자들은 군사 전략과 전쟁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결합하여 부대원들을 동기부여하고 내부 결속을 유지함으로써 미군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했습니다. 지압은 그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과 게릴라를 고무시키는 능력으로 베트콩이 전술을 발전시키고 전투 내내 작전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추치테오넬, 베트콩의 지하 요새. 베트남 전쟁 동안 꾸치 터널은 베트콩이 사용한 게릴라 전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광대한 지하 네트워크는 250km 이상 뻗어 있었으며
베트남 전사들이 미국과 남베트남 군대의 군사적 우위를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910년대와 1910년대 사이에 건설된 이 터널들은 사이공 외곽에서 캄보디아 국경까지의 전략적 지역들을 연결하며 전투작전 보급 수송을 위한 비밀 기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게릴라들이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한 은신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터널들의 건설은 베트콩의 창의성과 결단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도구와 수작업 발굴 기술을 사용하여 게릴라들은 극도로 어려운 조건에서 작업하며 열기, 습기, 그리고 끊임없는 붕괴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터널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입구는 흙더미 아래에 위장되거나 울창한 식물 속에 숨겨져 적군이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쿠치 터널 안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간은 좁고 어두웠으며 통풍이 좋지 않아 공기가 탁하고 숨쉬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터널은 게릴라들이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고도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고 작전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임시 침실, 간단한 주방, 회의 공간, 심지어 작은 지하 병원까지 만들어져 전투원들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도 작전을 계속하고 부상자를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슈치 터널의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그 복잡성과 다기능성입니다. 터널 네트워크는 단순한 피난처 역할뿐만 아니라 물류 및 작전 허브로도 기능했습니다. 이 지하 공간에서 게릴라들은 공격을 계획하고 무기와 보급품을 저장하며 탐지되지 않고 전략적 이동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하 인프라는 베트콩이 미국군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었다. 쿠치 터널 뒤에 숨겨진 전략은 게릴라 전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갈등 상황에 대한 기발한 적응을 반영했습니다. 이 터널들을 사용함으로써 베트콩은 빠르게 다양한 지역 간 이동하고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며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터널들은 게릴라들이 부상을 회복하고 보급을 받고 재편성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 공중이나 지상 공격에 지속적인 위협 없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쿠치 터널이 게릴라를 보호하고 물류 작전을 원활하게 하는 능력은 반란의 지속 가능성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첨단 정찰 및 탐색 기술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전체 터널 네트워크를 찾고 파괴하는 데 극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베트콩의 적응력과 지형 지식 덕분에 그들은 근절 시도에도 불구하고 터널을 재건하고 확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전투 내내 중요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7회 베트콩의 숨겨진 위험. 베트남 전쟁 동안 함정과 지뢰는 베트콩의 무기고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 미국과 남베트남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단순히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군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기를 꺾기 위한 심리전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영리하고 잔인하게도 베트콩의 함정은 변형된 수류탄부터 악명 높은 바운싱 베티 지뢰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각각은 전장에서 치명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운싱 베티 지뢰, 기술적으로 S 지뢰로 알려진 이 지뢰는 폭발하기 전에 공중으로 솟구쳐 치명적인 높이에서 파편을 퍼뜨릴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 개발된 이 지뢰들은 베트콩이 적의 무기고를 약탈하고 국제동맹국으로부터 비밀 지원을 받아 획득했습니다. 바운싱 베티와 함께 베트콩은 절단을 목적으로 설계된 작은 지뢰인 투파포와 미세한 접촉만으로 폭발하는 숨겨진 줄지뢰와 같은 즉석 장치를 사용하여 지상에서의 지속적인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베트콩의 창의성은 기존의 지뢰 사용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즉석에서 만든 함정, 예를 들어 캔 속의 수류탄은 일상적인 물건을 치명적인 무기로 바꾸는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치는 빈 캔 안에 고무줄로 고정된 수류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밟거나 만지면 핀이 풀려 예상치 못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함정들은 잎사귀 사이에 위장되거나
자주 다니는 길에 숨겨져 있어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더욱 치명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전술의 영향은 미국과 남베트남 군대 모두에게 치명적이었다. 정글 속의 모든 발걸음이 치명적인 복권이 되어 병사들 사이에 끊임없는 심리적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의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기를 떨어뜨리고 단결력을 약화시켜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만들고 작전을 지연시켰습니다. 이 지속적인 두려움의 상태는 작전 효율성을 약화시켰으며 이는 적을 간접 전술로 약화시키려는 베트콩 전략과 일치했다. 펀지 스테이크, 베트콩 게릴라의 치명적인 무기. 푼지 스테이크는 베트남 전쟁 중 베트콩의 가장 두려운 무기 중 하나가 되었으며 간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어떻게 치명적인 공포의 도구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음산한 예가 되었습니다. 이 함정들은 날카로운 대나무 말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땅에 묻히고 나무잎이나 흙으로 덮여 적군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용은 전술적 기지와 전략적 잔인함의 결합을 반영하며 적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하는 심리전 원칙에 부합했다. 펀지 스테이크는 정글 길이나 강변과 같은 미군과 남베트남 군대가 자주 통과하는 교통로를 따라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들 가시덤불의 존재는 이 길 위에 각 발걸음을 잠재적인 죽음의 함정으로 바꾸어 놓았고 지형을 매 순간마다 위험이 도사리는 보이지 않는 전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쿠치 터널 주변 방어의 중요한 부분으로 베트콩의 지하 네트워크에 침투하려는 적군 병사들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못의 정확한 위치와 위장 덕분에 적들이 너무 늦기 전에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치명적인 효과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푼지 스테이크의 영향은 그들이 초래한 신체적 부상을 넘어섰습니다. 숨겨진 함정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속적인 위협은 미국 군인들 사이의 불안과 편집증 상태를 초래하여 전투 환경에서 그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약화시켰습니다. 각 발걸음의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베트남 정글을 끊임없는 위협 지역으로 만들었고 이는 군대의 결단력과 응집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두려움의 상태는 미국 군대의 작전 효율성을 약화시켰으며 이는 적을 간접 전술로 소모시키려는 베트콩 전략과 일치했습니다. 펀지 스테이크의 치명성을 높이기 위해 베트콩 게릴라들은 종종 그것들을 치명적인 물질로 코팅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식물에서 추출한 독소 인체 및 동물의 배설물, 그리고 심각한 감염과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기타 감염성 물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추가적인 위험 요소는 표면적인 상처조차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고통을 연장시키고 이러한 함정과 관련된 공포를 증가시켰습니다. 신체적 손상과 심각한 감염 위험의 조합은 푼지 말뚝을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이중 위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물과 구덩이 덫, 베트남 정글에서의 치명적인 기발함. 그물과 구덩이 함정은 베트콩이 베트남 전쟁 중에 사용한 가장 교활하고 효과적인 전술 중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이 장치들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였지만 치명적인 효과와 깊은 심리적 영향을 결합하여 모든 발걸음이 치명적일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전장을 만들었습니다. 적군을 무력화하고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설계된 이 함정들은 군사적으로 우세한 세력에 맞서 싸운 베트콩의 창의성과 적응력을 반영했습니다. 그물덫, 일명 인간 포획기는 적군 병사를 포획하고 무력화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함정들은 큰 위장된 그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전략적으로 땅에 놓이고 숨겨진 말뚝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병사가 그 위를 지나가면 숨겨진 밧줄이 조여져서 그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매달림은 신체적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무력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군인들에게 심리적 피해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함정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건은 1966년 타이난성에서 열린 애틀버러 작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미국 하사 마이클 오브라이언과 그의 분대는 울창한 숲 지역을 순찰하던 중 그물덫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나는 공중으로 들어올려져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오브라이언은 회상했다. 다행히 그의 동료들이 그를 신속하게 구출했지만 이 사건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겼고 베트콩의 치명적인 기발함과 이러한 전술이 미군 병사들에게 미친 지속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물덫 외에도 베트콩은 병사들이 숨겨진 구덩이나 구조물에 빠지도록 설계된 구덩이 덫도 사용했습니다. 이 함정들은 종종 나무잎이나 가지로 위장되어 고빈도 지역에 배치되어 불확실성과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군인들은 언제 함정에 빠질지 몰라 적대적인 지역을 이동하는 것이 더욱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이 함정들은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보급선과 군사작전을 방해하여 미군의 지속적인 징역을 저해했습니다. 베트콩의 그물과 구덩이 함정의 창의성은 환경을 활용하고 적의 전술을 예측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이 함정들을 자연지형에 위장함으로써 베트콩은 구현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그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물리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의 결합은 이 함정들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만들었고 미군이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만들며 작전을 지연시켰습니다. 철사 함정, 정글 속 보이지 않는 위협. 베트남 전쟁 동안 베트콩이 사용한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전술 중 하나는 철사 덫이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장치는 울창한 정글을 공포와 죽음의 지뢰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사용 가능한 재료의 단순성과 정글 지형의 복잡성을 이용하여 베트콩은 스프링 트랩과 슬라이딩 트랩과 같은 함정을 배치하여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하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확실성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스프링 덫 또는 채찍 덫으로 알려진 이 덫은 극도로 치명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팽팽한 철사로 만들어지고 금속 갈고리나 못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연결된 이 덫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했습니다. 숨겨진 철사를 밟으면 날카로운 물체가 충분한 힘으로 방출되어 살을 뚫고 심각한 상처를 입히거나 즉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남베트남 군대가 자주 다니는 길에 이러한 함정을 설치함으로써 모든 발걸음이 잠재적인 치명적인 함정이 되었습니다. 1966년 제임스 오닐 하사가 겪은 사건은 이러한 함정의 잔혹함을 잘 보여줍니다. 빈저엉성에서 순찰 중 오닐은 모르게 스프링 함정을 작동시켰다.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철사를 보지 못했어요. 갑자기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금속 갈고리가 종아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보았다. 오닐은 회상했다. 상처의 심각성 때문에 걷지 못하게 된 그는 동료들에 의해 대피되었지만 그의 경험은 이러한 함정의 치명성과 심리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스프링 트랩 외에도 베트콩은 물리적 피해를 주고 깊은 심리적 영향을 미친 미끄럼 트랩과 걸림줄을 사용했습니다. 철사 덫에 빠질 것이라는 지속적인 위협은 병사들 사이에 영구적인 불안 상태를 초래했으며 그들은 극도로 조심스럽고 불신하며 진격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기와 단결을 약화시켜 작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임무 속도를 늦추었다. 베트콩의 철사 덫 뒤에 숨겨진 창의성은 환경을 활용하고 적의 전술을 예측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나무잎 사이에 위장되거나 자주 다니는 길에 숨겨진 이 함정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 발견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효과를 높였습니다. 물리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의 결합은 이러한 함정들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만들었고 미국 군대가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격하게 만들며 작전을 지연시켰습니다. 생물학적 테러, 독성 생물과 베트콩의 사보타주. 베트콩은 심리전에서의 숙련도를 보여주었으며 물리적 함정뿐만 아니라 독성 생물과 파괴 공작 전술을 사용하여 적군의 공황을 유발하고 사기를 무너뜨렸다. 이러한 기발한 방법들과 전략적 잔인함의 조합은 베트남 정글을 미국과 남베트남 군인 모두에게 끊임없는 공포의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코브라와 방울뱀 같은 독사들은 베트콩에 의해 전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배낭에 넣거나 덫에 숨기거나 휴식구역에 두어 이 위험한 생물들은 끊임없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목표는 적의 총격과 치명적인 동물과의 예상치 못한 조우를 두려워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꺾는 심리적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파괴 공작은 신체적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전투원들의 정신 상태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7년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해병대 하사관인 존 하커가 퀀티성에서 순찰 중 독사에게 물린 것입니다. 팔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고 뱀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분 안에 내 팔 전체가 마비되어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하커는 회상했다. 그의 팀의 신속한 개입 덕분에 지혈대를 적용하고 의료 후송을 요청하여 하커는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와 그의 동료 병사들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겼고 병사들 사이의 편집증과 취약감이 증가하게 만들었다. 독성 생물 외에도 베트콩은 식량과 물 공급을 독살하는 파괴 공작 전술을 시행했습니다. 게릴라들은 군인들을 위한 물과 음식에 독을 넣어 끊임없는 불신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 전략은 신체적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편집증을 조장하여 미국과 남베트남 군대 모두의 결속력과 작전 효율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잔혹한 포로 생활, 베트콩 포로가 된 공포. 베트남 전쟁 중 북베트남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히는 것은 미국 군인들에게 가장 끔찍한 운명 중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정식으로 전쟁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 포로 POW는 외국 침략자로 간주되어 그들에게 가해진 잔혹함이 정당화되었습니다. 북베트남군은 군사 정보를 얻기 위한 강압의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전쟁 범죄 혐의를 강제로 자백받기 위해서도 가혹한 신체적 처벌을 사용했습니다. 고문 방법에는 포로의 팔이나 다리를 탈구될 때까지 밧줄로 묶고 발을 쇠사슬로 몇 주 동안 묶어두며 극심한 구타를 가해 종종 포로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행위들은 미국 군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저항을 꺾어 그들을 끊임없는 절망 상태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는 악명 높은 전쟁 포로 존 맥케인의 경우입니다. 1967년 항공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후 맥케인은 베트콩에게 포로로 잡혀 5긴 해를 포로 생활로 보냈습니다. 그의 포로 생활은 잔인한 대우와 끊임없는 고문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베트남 외과 의사들에 의해 치료를 받았는데 그들은 그의 다리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혀 심각한 신경 손상을 남겼습니다. 부분적으로 회복한 후 맥케인은 연속으로 4일 동안 매 2시간마다 신체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고문체제는 그의 왼팔을 부러뜨리고 갈비뼈를 골절시켜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깊고도 가시적인 상처를 남겼다. 맥케인의 경험은 독특하지 않았다. 많은 미국 군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으며 그들의 포로들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항 의지를 꺾으려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비인간적인 조건에는 극심한 결핍,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 그리고 끊임없는 폭력의 위협이 포함되어 있어 병사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악화시켰습니다. 베트콩이 벌인 심리전은 포로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속적인 고문에 대한 두려움과 최후의 운명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맥케인은 후속 정치 경력 동안 불완전한 수술로 인한 절름발이와 팔의 제한된 움직임과 같은 신체적 어려움을 포함하여 그의 고통을 반영하는 명백한 외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학대의 유산은 또한 미국 내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대받고 고문당한 포로들의 이야기는 전쟁에 대한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결국 여론의 변화와 미국의 전쟁 철수로 이어졌습니다. 신체적 피해 외에도 북베트남의 잔혹함은 병사들에게 깊은 정서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속적인 폭력 노출과 포로들을 복잡한 인간으로 인식할 수 없는 능력 부족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악화시켰고 많은 이들이 전후에도 지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기타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존 맥케인과 같은 군인들의 이야기는 극심한 역경 속에서도 인간의 회복력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고통과 부상에도 불구하고 맥케인은 인내와 헌신의 상징으로 떠올랐으며 미국 정치에서 저명한 인물이 되어 국가 간의 화해와 이해를 옹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은 전쟁 중 많은 전쟁 포로들이 겪었던 고통과 불의의 규모를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베트콩에 의한 미국 포로들의 잔혹한 대우는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고문과 학대 전술은 적을 내부에서 약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심리전 전략을 반영하며 베트남 전쟁의 집단 기억에 여운을 남기는 트라우마와 고통의 유산을 남깁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 전쟁의 심리적 영향. 심리전은 베트남 전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 군대는 가시적인 적과 싸운 것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마음 깊숙이 침투한 무형의 위협과도 싸웠습니다. 베트콩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특성으로 매일의 전투를 미지의 적과의 싸움으로 만들었다. 눈에 보이는 얼굴이 없고 무고한 민간인들과 불분명하게 섞여있는 적은 두려움과 편집증의 끊임없는 존재가 되었다. 조밀한 베트남 정글 한가운데서 미군 병사들은 경고 없이 폭발성 함정에 빠질 위험에 항상 직면해 있었다. 이 함정들은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초래하도록 설계되어 지속적인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치명적인 함정의 근접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기를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많은 병사들이 약물 사용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끊임없는 위협의 환경은 그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갈등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상처를 남겼습니다. 베트콩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미군 병사들의 정신적 힘을 약화시키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선전은 이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게릴라들은 영국과 같은 국가 상징과 파괴된 미국 비행기, 그리고 호치민의 이미지를 결합한 눈에 띄는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이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포스터들은 전략적 지역에 퍼져 프렌 전투원과 일반 민간인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군대에게 혼란을 주는 서사를 창조했습니다. 이 구별 불가능성은 끊임없는 위협감을 조성하여 어떤 움직임도 치명적인 매복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불신이 미국 군대에 침투했으며 각 병사는 보이는 적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베트콩의 일원일 가능성에도 경계를 해야 했다. 이 이중성은 긴장과 두려움을 증가시켜 부대의 단결력과 작전 효율성을 저해했습니다. FLN에 의해 포로로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은 지속적인 그림자가 되어 병사들을 끊임없는 경계와 감정적 피로 상태에 놓이게 했다. 전쟁의 심리적 상처는 불규칙한 행동과 전반적인 사기 저하로 나타났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인해 제정신을 잃은 병사들의 이야기는 흔했으며 이는 심리전의 파괴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친구와 적을 구별할 수 없는 능력, 끊임없는 의심, 그리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군대의 신뢰와 회복력을 약화시켜 그들의 전투 능력을 저하시켰습니다. 베트콩이 베트남 전쟁 중 미국 군인들에게 행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동들은 군사 역사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헌지 스테이크와 철사덕 같은 치명적인 함정, 독성 생물의 사용과 파괴 공작 전술은 미국 군대에 상당한 물리적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 사이에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전 전략은 부대 내 사기와 결속력을 약화시켜 매 발걸음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기발하고 무자비한 적과 맞서면서 생긴 심리적 트라우마는 병사들에게 지속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존 맥케인과 프랭크 하버트의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신체적 및 정서적 고통을 잘 보여주며 베트콩의 전술이 미국 전투기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반영합니다.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예기치 않은 매복에 대한 두려움은 베트남 정글을 악몽의 전장으로 만들었으며 생존은 신체적 능력만큼이나 정신적 강인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경험은 군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식과 이후의 미국 군사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트콩의 끈질긴 전술은 게릴라 전쟁에 대한 고급 이해와 역경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비대칭 전쟁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 군대는 악몽을 꿉니다.
적이 단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게 교활했던 전쟁에서 그들이 직면했던 공포와 전략을 기억하며